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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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궁금한 게 홍대 요새 3D가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작품들이. 일단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많아졌다고는 저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근데 게임 학과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게임 학과는 게임 학과가 있고. 잘 모르겠긴 해서. 예. 그러고 보니까 홍대가 이번이 마지막이죠, 애니메이션과로 네네. 하는. 아 진짜요? 네네. 어. 그래서 군대를 그냥 안 미루고 간 것도 아. 있어요. 애니메이션 학과로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과가 합쳐지고 건대도 그쵸. 건대는 벌써 합쳐졌죠. 영상이랑. 아 여기 좀 백은혜 감독님이 좀 건대구나. 지금 영상영화학과로 지금. 이름 계속 바뀌어서 이름이 지금 네 가지여서 막 저희가 한번 그게 왔었어요, 공문이. 어느 과로 할지 선택을 해라 너가. 아니 지금 4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버전이 최종 버전이 아닌가 보네. 영화 애니메이션과 뭐 영상영화학과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지금 편제는 영상영화학과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거일 것 같아요. 저는 영상학과로 졸업을 했고. 아 영상학과. 원래 영상학과였죠. 네, 원래.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영화 영상이냐 영상 영화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막 원래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 교수님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런 거에 그 중요한 의미를 또 부여하시죠. 네, 보면. 학생들은 어떡하라고, 그죠? 네. 뭐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금 홍대는 어떻게 합쳐졌죠? 저희는 원래 영상영화학과가 있었고 맞아요.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학과랑 영상영화학과가 합쳐져서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로 바뀌었어요. 총수학과가지고. 그런데 애니메이션 자가 살았네요. 어쨌든. 그쵸. 네. 영화가 사라진 게 더 신기하네요. 네. 아니 뭐 요즘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영화보다 영상자 붙이는 게 더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교수님도 생각을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학과 명칭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지금 뭐 그런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학생 수도 줄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홍대가 요번에 그게 마지막이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20년 3D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약간 3D가 많다는 것보다도 홍대 졸전에 제가 매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올해 작품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무슨 일 있나? 그리고 사실. 올해 출품도 되게 많이 됐어 보면. 물론 뭐 다른 해에도 많이 됐겠지만 눈에 띄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올해도 특히. 근데 올해가 그렇게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거기 교수님이 2분밖에 지금 안 돼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합쳐질 것까지 예상돼서 그랬는지. 올해는 전임 교수님이 2분 계시고 네. 올해는 제가 건너듣기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작년에는 2분 전임 교수님은 2분 계시고 네.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또 공통분모가 또 의외의 부분에서 요새 많은 학교에서 워낙 학교들이 다들 애니과들이. 야 원래 20년 전에는 애니메이션 짜 붙여가지고 학과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여기 홍대 같은 경우는. 건대는 비교적 최근에 생겼는데 그게 이제 또 바뀐 거고. 이게 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2분의 작품에서 조금 궁금했던 뭐 지점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성우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하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거기 아역 그 목소리 출연했던 그 라라 공주에서 그거는 뭐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친구 통해서 성우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주변에 누구를 연결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학교 녹음실에서 이렇게 그분이랑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그거 목소리 연기를 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네.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둘이 이제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오면서 또 다시 한번 봤는데 목소리 연기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아이의 목소리를 하고 한국어로 나오는데 한 분은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피츠 제라더라고. 거기 지금 엔딩 크리드 올라갔다 보면 제가 발음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도 발음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가렌 피츠 제라더 맞나요? 아, 네네. 맞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사실 섭외를? 좀 사연이 있었던 게 원래는 인터넷에서 요새는 다 막 볼 수 있더라고요. 성우분들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아, 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온 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를 제대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목소리를 하더라도 이 연기가 이때는 이런 연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목소리가. 직접 만나서 녹음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못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직접 가가지고 아예 다른 분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아니 이게 의외로 그 저기 뭐야 김경석 감독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안에서는 그 목소리 연기가 뭐 대사는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지만 계속 연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왜? 그 사실 뭐 저 주인공도 한 명밖에 안 나오고 네네. 물론 뭐 새가 나오고 이러긴 합니다. 그렇고 이게 약간 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 대사는 한 2번 정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이게 목소리 연기를 뭐 디렉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를 굉장히 좀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 사실 그 음악하고 목소리랑 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악도 다 한 곡으로 거의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BGM이. 예. 그런데 목소리도 그러면은 조금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좀 같이 연결이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약간 테이크를 거의 끊지 않고 쭉 작품을 보면서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한 테이크로 녹음을 거의 테이크는 그러니까 잘라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이크로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연기가 그냥 진짜 연기처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디렉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영어를? 이거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장르 영화의 느낌이 더 나오긴 했어요. 그 약간 조금 극영화 느낌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한국말로도 하는 것도 해외 출품을 염두에 두는 아주 치밀한 후속이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스트리밍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으셨네. 예.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아니 의외로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를 하시면 뭐 네네.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반응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좀 보편적인 그 스토리 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연기하신 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전문 이제 목소리 연기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많으신가 봐요. 배우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맞다. 하긴 우리 애들이 그 하는 교재, 영어 교재 그거 저기 녹음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현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견학 삼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그 발음도 정확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예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그 업체가 아예 있더라고요. 그 네. 영어 교재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아마 그런 시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결과적으로는 아마추어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다 전문적으로 목소리 연기 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하신 거네요. 네. 라라 공주도 짧게 나옵니다만 임팩트가 있었고 여기는 사실 극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김경석 감독님 작품을? 작품 준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딱 그 스토리는 오래 생각했는데 작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 1년 정도 했거든요. 1년 만에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완성이?
제작 기간이? 네네. 야,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 한 분이랑 군대를 갓 졸업하신 분 한 분이랑 있어가지고 무슨 상관이죠? 아니 그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완전 저도 약간 노가다잖아요.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노동의 강도가 이게 그렇죠. 봤을 때는 이게 제가 파악하기에 두 분이 만들었는데 분량이 거의 8분 가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어본 건데 1년 안에 끝냈다라는 건 졸업 작품의 매력인지 아니, 마법인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철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에 하지 않고선 이런 게 나오지 않겠다. 왜냐면 이게 몰아서 한다고 이게 퀄리티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안 되죠. 해봐서 아시겠지만 물론 분량이 작거나 이제 좀 기법을 좀 달리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하신 기법이 사실은 들인 시간과 네.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퀄리티가 저는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이 봐서 알거든요. 이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1년 동안은 진짜 잠을 별로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하면서는 예. 그 매일 어떻게 하냐면 수업 듣고 학교에서 저희는 작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있다가 아침에 돼서 9시 정도 되면은 같이 1교시 하는 애들이 오거든요. 그때 그거 그냥 약간 바통 터치하듯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게 반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군대 갓 제대하고 상관없는 아무리 봐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저는 더 유리해지나요? 약간 좀 기계적인 게 반복.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스토리라인 짜고 이럴 때는 머리를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완성하는 과정에 갔을 때는 기계적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다른. 근데 거는, 진짜 예. 저는 이게 가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애니메이션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만들고 졸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노동의 과정을 거의 뭐 그렇죠. 1년 내내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사람이 며칠 밤을 셀 수 있다고 하지만 밤을 1년 365일 동안 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자기의 체력 관리와 정신 관리를 계속 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도 제가 어떻게 그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가끔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기계적인 거 반복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1년 안에 이 작품이 물론 이제 두 분이랑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예.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고. 힘들죠. 그렇다고 백은혜 감독님 작품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왜냐면 혼자 또 고군분투를 해야 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이게 체중도 많이 또 예. 아니 이게 아까 이제 그 방송 녹음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체질에 따라서 이제 무리를 하면 네. 찌는 스타일이 있고 이제 빠진 스타일이 있고 근데 많이 이제 좀 그 힘드셨던 거잖아요. 예. 네, 이게 정말 그래요. 같이 작업을 했던 저랑 같은 시기에 졸업을 했던 4학년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그냥 과실을 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들 정말 하루하루 이게 대체 언제 끝날까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네. 졸작을 끝내놓고 직후에는 감독님들이 한 10분이면 한 6분 정도는 다시는 애니메이션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제 전에 한번 인터뷰 막 해보고 이러면 사석에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다들 진짜 너무 대단한 작업을.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면 또 그걸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힘들죠. 이게 보면 또 극영화도 힘들지만 애니메이션은 진짜 뭐 완전히 뭐 제가 아까 계속 노가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예. 굉장히 반복이잖아요. 반복. 예. 우리는 결과물만 보니까는 이게 그냥 이게 되게 재밌네. 되게 매끄럽게 잘 나왔네 이러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역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되게 힘들고 굉장히 또 슬럼프도 올 수 있고 게다가 학생 졸업 작품으로 하시는 거라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작업하는 분들의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이게 김경석 감독님은 뭐 이게 아까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기도 했지만 좀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그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여름방학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여름방학.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계속 나와서 학교에서 작업을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하고 정말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매일매일 나갈 때도 힘들었는데 그냥 사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차피 내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니까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안 할 때도 있었고 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 가면서 한 번에 좀 풀고 오고 아 여행을 그래도 네네. 중간중간에 가셨어요? 네. 대단하신데?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렇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제 느낌이 맞네. 이 작품을 보면 매끄럽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쭉 기계적으로 반복되다가도 한 텀 약간 좀 시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작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템포가 네, 작품의 템포가. 네. 근데 백은혜 감독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쭉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작품을 보면 어떠셨나요? 네. 그게 진짜 저는 뭔가 하는 동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이게 그냥 정말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저는 또 혼자 하는데 이게 막 혼자 이렇게 3D를 다 해보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라서 이게 시간이 다방면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보통 혼자 안 하시죠. 이게 뭐 팀이 있으면은 파트를 나누든지 뭐 한 명이 작업할 때 뭐 다른 사람은 뭐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팀이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면서 제일 그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게 막 뭐 외롭다거나 뭐 단순히 작업량이 뭐 혼자 너무 많이 하게 된다 이것보다도 그런 일을 약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저 혼자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확률이 낮아요. 일단 확률이 낮고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내가 이거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상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나랑 같이 할 사람이 그랬겠네. 않으니까. 네. 백은혜 감독님은 또 거의 혼자 하셨으니까 그래도 김경숙 감독님은 이제 그래도 공동 연출자가 계시니까 그래도 뭐 하면은 뭐 의논을 하던 뭐 고민을 털어놓던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여행을 가시던 그런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백은혜 감독님은 그 호흡이 이게 릴렉스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론 분량도 조금 더 짧기는 하죠. 한 5분 좀 안 되잖아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혼자 하신 거니까. 근데 호흡이 쭉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아까 김효 감독님 작품 보면서 그 말씀 드렸냐면 이거는 리듬이 일정하게 딱 쭉 가다가 한 템포 이렇게 조금 이완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 7분, 8분 되는 그 분량 안에서도 약간 좀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보면 느낀 게, 그래도 이게, 난 2년 정도 하셨는 줄 알았어요. 이게 1년 정도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걸 하셨는데, 백은혜 감독님은 진짜,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극복하셨어요? 그런 거? 극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말리고 싶어요. 진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다른 방법 찾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너무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너무 많았고 저는 막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 혼자 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정말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지금 백은혜 감독님 표정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하시면서 그 절절함이 그 절절함이 그러면 이게 지금 완성이 언제 되신 거예요? 제가 본 자료로는 작년 10월 10월이 졸업 상영회였어서 작년 10월에 일단 완성을 하시고 요번에 출품하시던 틈틈이 좀 또 뭐 수정을 하신 건가요? 네, 좀 뭐 배경 조금 더 한 장 더 끼워 넣고 그런 걸 했었어요. 일단 완성하고 나시니까는 어떠셨어요? 이게 그래도 첫 작품이시니까 의미가 좀 남다르죠. 네, 지금은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도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작품의 의도를 말한다. 뭐 이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그렇긴 한데 그때 완성을 하고 나서는 진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보통 한두 달은 그냥 네.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네. 저는 작업을 뭐 한 3, 4월 때부터 좀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셈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정말 혼자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 학교 제가 휴학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학교 거의 혼자 다니고 팀원 없고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시간이 들어가는 걸 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거나 막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막 카톡 이틀에 한 번씩 보고 막 그랬어요. 그거 힘든데 네. 카톡 이틀에 한 번씩 보는 거의 그 초인의 그 막 1대1 대화라고 할 만한 거를 그냥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막 이번 주에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그 정도가 1대1 대화였고 그렇게 근데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6개월을 막 하고서 나서 졸업 상영회 이제 그때 그거였어요. 시네마테크가 학교 예. 건물 안에 있는데 있죠 건대 네. 안에. 거기가 그 뭐 독립 영화나 뭐 작은 영화들 많이 트는 상영관이잖아요. 네. 영화 보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스크린에다가 딱 제 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이게 감격이었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끔찍하다. 네, 이게 막 그게 아니고 막 저도 네. 그런 어떤 뭐가 감동이 밀려오고 이게 아니고 스크린으로 보니까 제가 뭘 안 했는지 뭘 이상하게 했는지 뭐 막 이렇게 캐릭터 움직이다 좀 멈추고 막 그림자 갑자기 사라지고 막 배경 없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졸업 작품이라도 그게 와닿을 거예요. 저도 졸업할 때 다른 걸로 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막 빈게 보이고 막. 네, 이게 정말 그 스크린으로 보면 정말 낱낱이 보이잖아요. 스피커는 또 영화관 스피커라서 제가 사운드를 제가 했는데 정말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고 바쁘게 했어요. 또 그것들이 정말 그걸 보면서 졸업 상영회를 하면서 그 순간에 그게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막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기분이 아니고 약간 정말 찝찝한 기분 있잖아요. 내가 못한 것들이 막 계속 떠오르는 그런 기분으로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떤 그 같이 그때 같은 시기에 학교 다녔던 후배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누군지는 아는데 잘 몰랐어요. 그냥 오며 가면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와서 막 제 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 봤다고 되게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막 뭐 생각을 이렇게 그냥 뭐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내가 전달을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계속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이게 나는 이게 내 거 보면서 약간 내가 안 한 것들, 못한 것들을 봤는데 어쨌든 다 누군가가 내가 뭘 했는지를 거기서 보고 나한테 이걸 얘기를 해주는구나. 보통 보는 관객들은 감독님이 느끼는 것만큼 디테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본인이 작업하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봤을 테니까 보이는데 그 관객은 그 러닝타임 안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뭐 저처럼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랑 또 그런 짜잘한 디테일을 또 보는 거기도 하지만 디테일한 육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나중에 엔드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고 느낀 게 이건 정말 제가 이게 뭐 방송에서 표현하기 뭐 좀 정말 개고생했겠구나. 이걸 혼자 보니까 이름도 몇 명 안 올라가고 이거 좀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온전히 담았다라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뭐 인디니 페스트에서 수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충분히 너무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경석 감독님 작품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좀 백은혜 감독님은 조금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부족한 게 먼저 보이고 이거는 진짜 무조건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야 뭐.
근데 저는 사실 끝나고 나서는 손도 못 대겠어가지고 그래서 안 고쳤거든요 그냥. 이게 감독님 작품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완성되면 이게 공사가 커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냥 놔두고 저는 근데 가끔 요새도 가끔 보는데 처음에는 예. 가끔 볼 때 잘했네 이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지 말걸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여기 온다 했을 때도 어쨌든 저도 이거를 완성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보고 가야겠다 하고 제 거를 다시 봤는데 이러면은 되게 부족해서 되게 바꾸고 싶은 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딱 끝날 때는 사실 그냥 되게 너무 좋고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업하시는 방식이나 그 과정이 달라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달랐기 때문에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짐을 또 나눠 가졌잖아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피게 될 수 있잖아. 저 연기가 잘못했어. 저 경석이 형이 잘못했어.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매끈하게 또 잘 결과물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궁금한 거라면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여기 지금 녹음하기 전에 작품 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봐가지고 약간 긴장이 돼서 그런가 많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때 또 이렇게 막 주위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떠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유진 씨가 그렇게 근황 얘기를 하느라고 그만. 예. 사실 저는 색감 같은 게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도 있고 그 분홍빛깔에 되게 안 어울리는 색깔들이 좀 조합이 된 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되게 예뻤고 그 다음에 약간 애니메이션 3D인데 약간 2D 느낌이 살짝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2D 기법이 살짝 들어갔을걸요? 제가 네. 알기로는. 예. 그래서 애니메이팅이라 이제 동작을 표현하는데도 이게 실제로 잡으신 건가 아니면은 직접 막 움직이셔서 그 애니메이션을 딴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점프하고 탁재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게 그 감독님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으니까 사실 네, 아까 네. 볼 때 네. 정말 놀랐어요. 정말 제가 한 작품이랑 완전히 다른 그건 컨셉이 다른 지점에, 거니까. 완전히 다른 제작품. 지점 목표도 다르고 약간 그 최대의 완성도를 냈을 때 그 비주얼도 완전히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아까 예. 뭐라고 불렀죠? 사회자님? 어쨌든 네. 전주 알 겁니다. 들으시는 네. 분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같은 3D지만 굉장히 느낌이 달랐다라고 말하셨던 게 그때 정말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제가 작업을 했을 때는 저는 목표가 어떤 빛이나 질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게 그 3D 현실적인 느낌의 3D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버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할 자신도 일단 없었고 이거를 하려면은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뭐에 중점을 둘지. 예. 그래서 그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 그런 빛이나 질감 같은 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전체적인 이렇게 아까 장르 얘기도 하셨지만 약간 일관된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되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세세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부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또 제 작업이랑 비교하면서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그럼 뭐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라 공주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방향을 여기 지금 김경수 감독님이랑 이 홍영기 감독님이 연출하신 갑자기 리본 제가 요즘에 치매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제 이름도 가끔 까먹어요. 그래서 이 리본이라는 작품이 추구했던 그런 매끄러운 질감 이런 걸로 했으면 그 느낌이 전혀 안 살았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혀 안 살고 약간 좀 카툰스러우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텔레비전에서 이런 뭐 CF 이런 인형 이런 장난감 CF 하는 게 굉장히 좀 촌스럽고 조잡스럽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그거 열광하고 그러는데 약간 뭐 리얼리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막 사니까 내가 토이저러스에서 본 이미지가 막 보이고 막 CF에서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고 하니까 토이저러스의 후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토이저러스 그 클럽이 있어요. 그 등급이 있는데 되게 높은 등급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만약에 이제 백은혜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컨셉도 되게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뭐 본인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일종의 컨셉인 거잖아요. 컨셉을 되게 명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 이 리본이라는 작품은 그 또 잡으신 컨셉대로 또 이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느낌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모티브가 된 작품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참고하셨는지 그런 거. 이미지랑 영화는 되게 많이 참고해서 일단 근데 그러니까 연출적인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캐릭터들은 그냥 다 수집을 하면서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거가 딱 모티브가 됐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 씬은 되게 찾아보면서 뭐 만드는 장면이 필요한데 이러면은 뭐 시네마틱이라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단편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말을 하면은 만드는 장면은 되게 짧아야 되는데 또 간결하게 다 나타나야 돼서 시네마틱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근데 뭐 오버워치 메이 시네마틱 보면은 그것도 저희 거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남극 같은 데 갇혔는데 거기에서 뭐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해가지고 뭐 되게 간단하게 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장면도 되게 그런 데서 영감도 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리본이라는 작품은 제가 앞서도 그냥 뭐 장르 영화의 느낌 많이 난다고 그냥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영화 연출 공부하는 분들이 뭐 맨 처음에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 영화학개론 이런 거잖아요. 그거 보면 뭐 루이스 자네티가 뭐 쓴 뭐 영화의에 뭐 이런 책 보면은 뭐 이 씬에 이렇게 찍어야 돼. 요럴 땐 요렇게 찍어야 돼. 그 느낌을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이게 장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영화를 평소에 많이 보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일본에 뭐 이게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곤사토시라는 감독 있잖아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 히치콕의 느낌이 나요. 영화가 그 작품이 그 뭐 한 4편 정도 이제 작업하시고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예전에 한번 시카페 오셔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그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게 너무 영화적인 연출이라 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뭐 어떤 작품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좋아해가지고 이거 좀 참고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애니메이션을 가장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래요. 자기가 풀고자 하는 스토리를 풀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한 거래요. 뭐 별다르게 영화적인 거를 고려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영상을 연출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대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 곤사토시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 크리스마스에 뭐 일어날 뭐
뭐 기적이 일어날 확률, 뭐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뭐 동경가파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는 그 전주 영화제 처음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연출이 휘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쌓아가다가 이게 감정을 이렇게 쌓아가다가 이제 그 초반에 약간 지루하기도 해요. 쌓아가다가 마지막 30분에 이걸 확 터트리는 거예요. 30분 동안 내내. 근데 이게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많이 안 써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연출,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건 의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연출이 이제 묻어나거든요. 곤사토시 작품 같은 경우도. 근데 감독님 작품도 보면 물론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묻어나긴 했지만 작품이 매끄럽게 이어졌던 거는 좀 그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게 작품 안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같은 3D라도 또 그렇게 연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비슷한 컨셉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조금 눈여겨봤어요, 작품을.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니까 뭐 곤사토시 작품 안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김광석 감독님은 연출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네. 영화 애니메이션 뭐 가리지 않고이신지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뭐 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 중에 한 분야라고 하잖아요. 뭐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도 좋고 실질적으로는 되게 진짜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영화적인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약간 제 작품이 슬랩스틱 약간 이런 게 좀 없어요. 못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는 거는 좀 영화적인 연출이 아닐까 싶어서 막 코미디나 약간 이런 거 귀여운 거는 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약간 왜 이렇게 어두운 걸 하냐, 왜 이렇게 귀엽고 이런 게 안 하고 애니메이션인데 안 하고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든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좀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영화적인 거를 되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면 뭐 아까 뭐 봉준호 감독 작품 뭐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거 말고도 막 좋아하는 감독이나 뭐 작품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애니메이션 포함해서 뭐. 감독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촬영 감독을 약간 위주로 보고. 촬영 감독.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로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 그런 거를 그런 거 볼 때 약간 그런 걸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스필버그가 한동안은 그 감독님하고 또 작업을 쭉 하셨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촬영 감독님이라. 그렇죠. 확실히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네요. 예. 그러면 백은혜 감독님은 뭐 좋아하는 감독이나 뭐 작품이나 영화요?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 포함해서 예. 저는 그렇게 저도 좋아하는 작품들은 주로 좀 무게감 있고 딱히 뭐 귀엽거나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만화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제가 제 작품에 대한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사실 매치가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된다? 네, 어디서 이렇게 막 뭘 창조했냐고 했을 때 막 어디 뭐 느와르 영화를 이름을 꺼내오고 막 이럴 만한 작품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뭐 어떤 뭐 작품이나 뭐 아니면 감독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보고 이러는 게 있나 그냥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 관심사는 주로 좀 사회적인 사회적인 네 뭔가 그런 게 그 시대가 좀 반영된 게 있는 그런 작품들 좀 좋아했거든요.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 그런 느낌도 있네요, 작품이. 확실히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 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뭐 또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영화 뭐 좋아하냐고 얘기하고 물어봤을 때 싶었어요. 이분은. 아이, 그게 아니라 영화를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여쭤봤을 때 이게 답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취향이 이제 영화 좋아하는 거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근데 일단은 김경석 감독님 딱 제가 느낌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더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서 촬영 감독님 위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들을 때도 아티스트별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면 듣고. 약간 덕후의 기질이 예, 덕후의 느낌이 나시는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는 약간 배우 위주로 봤었거든요. 배우. 이 배우 나오면 다 봐야겠다. 약간 의외인데요. 그런 좋아하는 배우 말을? 누구세요? 좋아하는 배우는 디카프리오여가지고. 디카프리오. 우리 프리오 형.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의외네요. 배우 위주로 원래 좋아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예. 그럼 최근에 보신 영화는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영화를 요새는 그러니까 영화가 막 영화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가끔 보면은 이런 게 되게 괜찮다 막 이렇게 봐지니까 직업병이 돼요. 네, 영화관에서 보면 이미 산재 큰일 났구나. 산재 신청해야지. 큰일 났구나. 이거 회복 기간 좀 필요한데. 네. 영화는 최근에 극장에서 뭐 봤지? 기억나는 건 기생충밖에 기억이 안 나고. 기생충도 벌써 이제 세월이 꽤 흘렀죠. 기생충은 보셨겠죠. 뭐 봉준호 감독님은 되게 좋아한다는데 2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 기생충도 재밌게 보셨겠네요, 그럼? 네, 기생충 엄청 저는 재밌었어요. 하긴 뭐 제가 봐도 되게 깔끔하게 잘 뽑힌 작품이고 솔직히 이제 연출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니까 뭐 만약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 영화에서 연출이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는 작품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예. 보다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무섭지 않고 그거 보면 거기서 나오는 템포, 리듬, 연출, 미장센 그리고 편집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작품. 예. 처음에 무슨 사막 같은 데서 시작하잖아요. 네. 좀 무섭긴 하죠. 아니, 맞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보다가 아니 조금 잔인한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또 그런 영화는 또 혼자는 못 보겠다 이런. 근데 이제 연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는 저 그 영화 봤어요. 놀랍죠. 그럼 뭐 기내에서 봤겠지 뭐. 뻔하지 뭐.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지? 뭐 뻔하지 뭐 최유진 뭐 저기 집행위원장님 뭐 취향 내가 뭐 다 기내에서 많이 보죠. 기내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은. 전 그 배우를 좋아해요. 하비에르 바르뎀. 예, 그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죠. 또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인데 저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저기 백은혜 감독님? 죄송합니다. 백은혜 감독님. 네. 백은혜 감독님. 실수 내가 최근에 보신 영화가 있으세요? 저도 기생충은 봤었고. 기생충 봤을 거 같아.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네, 근데 약간 좋아하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아마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사실 나오긴 나와요. 네. 저도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잔인하거나 막 저도. 심장 쫄리고 이런 영화 잘 못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볼만했던 것 같아요. 귀신도 안 나고. 근데 비행기에서 봤지만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그런 영화는 아닌데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의 감동은 아니야. 내용의 감동일 수는 없는 영화잖아요.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영화의 만듦새가 이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뭐 재주도 없는데 영화 연출을 다시 한번 해봐, 공부를 다시 해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나서 그게 제가 한 4, 5년마다 그런 영화가 한 편씩 나오는데
아니 뭐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막 만들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영화를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습작으로 몇 편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영화를 보면 너무 경외감이 들어가 나는 저거 못 만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도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거 행복할 것 같다.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못 죽겠네요. 그치. 난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영원히 살아요. 난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그래서 기생충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백은혜 감독님 참. 저요? 저야 뭐 저는 막 그 영화를 뭐 내 인생의 영화다 막 그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막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진 않은데 일단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긴 했죠. 잘 만들었고 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상징을 많이 담고 또 계속 그 영화 안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어떤 되게 사물이랑 캐릭터랑 사건들을 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두지 않잖아요. 엄청 계산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분이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은연중에 많이 드러내고 이게 은연중에 많이 드러내는 편이고 근데 그분의 장기는 딴 게 아니라 되게 뭐 그게 너무 이제 뻔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갖다가 매끄럽게 연결하는 그런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무서운 장면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말고. 그래? 저는 한국 영화 중에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잔인한 영화도 있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 3-40분 남았을 때. 예. 그걸 어떻게 보셨지? 이건 첫 장면이 아니라서. 근데 약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떻게 약간 살인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이는 거를 못 보는데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예. 오히려 강도로 따지면은 기생충이 더 완전. 그래. 저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기생충 봤어요? 기생충 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천만이 갔군요. 예. 제가 본 천만 영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천만 영화 중에 거의 한두 편 극히 정도. 드문 천만 영화를 만드셨네. 일조를 하셨네. 맞아요. 예. 심지어 제가 보다니.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분위기는 되게 그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막 그런 장면은 좀 덜해요, 사실은. 기생충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막 기억에 막 남고 이러는 괴로운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생충 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봉준호 감독 작품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 작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약간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 방송이나 말 이렇게 조심해야 돼. 어쨌든 워낙 봉준호 감독 팬들이 이제 많아서. 와서.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난 좀 내가 저번에 했나? 약간 좀 변태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네. 제가 그거는 애니메이션 감독님들한테 많이 쓰는 말인데 변태 같다고. 애니메이션 감독님들한테 쓰는 그 뉘앙스하고 좀 다른데. 근데 보통 못한 걸 보고 변태 같다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는 그런 일상 속의 장면들 있잖아요. 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 안 하는 그 방향의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괴물이 그랬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맨날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 작품 어떤 계기를 만들었냐고 물으면 봉준호 감독은 거의 녹음기 같아요. 진짜 똑같은 얘기를 진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집착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두 분이 되게 조금 의외인 구석들도 있네요. 취향이 다큐멘터리 결론이 원래 한대로 나오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지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어떤 거를 좀 좋게 보셨어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좀 되게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그 블랙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블랙홀이요?
자연 다큐 뭐 이런. 약간 과학이나 좀 기술 관련된 것들은 제가 평소에 너무 모르니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의외네요. 다큐라는 게 뭐 BBC 다큐나 이런 다큐들을 BBC 다큐가 어떤 장르인가요? 아니요 그냥 B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왜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어떤 이슈를 다루는 영화나 이런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과학이나 뭔가 탐사 막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는. 백은혜 감독님도 굉장히 관심사가 되게 이게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 영화 좋아하는 영화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되게 이게 뭐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할 만한 영화들은 좀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나 AI 그리고 그 콘택트라고 최근에 나온 그거 아니, 말고 이게 좋아하는 다큐랑 굉장히 그 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인데 콘택트 뭔가 SF 같은 약간 다 외계 뭐 문명 뭐 우주 다 그러네요. 되게 그런 좀 그렇게 좀 어떤 장르에서 근데 그러면 약간 사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작품이에요. 사실 저 그 블랙홀 그것도 어떤 다큐 보셨는지 알 것 같은데 제목은 말씀 안 하셨어도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블랙홀 다룬 다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노바 시리즈. 노바 시리즈. 그렇죠. 제가 본 거네요. 근데 느낌을 알겠어요. 약간. 영상 애호가십니다. 그럼요. 저는 가리지 않아요. 영상이요. 드라마부터 뭐 애니메이션 뭐 되게 심지어 유화물까지 요즘에. 재밌는 막 그런 SF 장르나 뭐 또 과학 관련 다큐를 보면서 그 안에서 또 보다 보면은 되게 다른 막 우주 얘기는 정말 막 몇 억 광년 막 이렇게 나가는 얘기인데 거기서 또 그런 막 그때 그 블랙홀 다큐를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그 인터뷰하는 과학자들이 뭘 비유를 하는데 뭐 정말 막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막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목욕탕 물 하수구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맞아요. 근데 막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설명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막 뭐 블랙홀이 뭐 하는 그 엄청난 중력의 힘들을 묘사를 하면서 뭐 아이가 밥을 먹다 반 정도 흘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막 갑자기 일상생활로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재밌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반짝반짝 나라보를 연출을 하신 백은혜 감독님의 취향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서 A에서 시작해가지고 Z로 가는 게 아니라 뭐 Y 뭐 이렇게 뭐 3 뭐 4 이렇게 가는구나. 굉장히 지금 의외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분의 후속 작품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그 김경석 감독님은 그 앞으로의 작품 뭐 계획이 뭐 있으세요? 바로는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바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동물? 이것도 의외네. 그래서 예전에 그 도마뱀을 하나 키웠었거든요. 도마뱀이요? 네네. 근데 도마뱀 되게 오래 살아요. 도마뱀이 생각보다. 그래요? 한 20년, 막 15년 이렇게 사는. 오래 사네. 네, 근데 그 도마뱀의 시점으로 제가 저를 보는 약간 그런 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줄거리는 도마뱀에서 시점으로는 오히려 제가 gat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사육장이 열리게 되고 자기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원래 깨닫고 막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요. 도마뱀이 도망 나가요. 근데 주인이 막 쫓아오는데 자기 사육장하고 똑같이 생긴 집에서 주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인도 집에 갇혀 있고 자기도 약간 그래서 제목을 사육장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려면 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당장 만들 생각이 없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지금까지 여쭤본 감독님 중에 가장 후속
갑자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를 언제 시작을? 근데 이거 시작하려면 죄송합니다. 사람도 있어야 뭐 되고 올해 끝내신 분한테 제가 지금 졸작을. 네. 지금은 뭐 일을 하고 계시거나. 원래는 이 일을 했다가 이게 그 환경 자체가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영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영화 연출로 다시 공부를 하고. 공부도? 네. 그래서 그럴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장편 작업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극영화나 아예 라이브 액션이나. 네네네. 다른 것도 다 해보고 싶고 뭐 하나만 고집을 한다기보다 그러고 싶어요. 야, 뭐 앞으로 또 연성원 감독님 같은 분이 또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분도 오히려 저기 라이브 액션 가가지고 보는 애시니까. 어쨌든 그러면 저기 백은혜 감독님은 뭐 물론 뭐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는 시기이신 것 같긴 한데 마치고 나서 또 얼마 안 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지금 저도 당장은 일단은 일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요? 네. 사실 좀 저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졸업 작품을 하는 거를 그냥 졸업을 하기 위한 의미로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니 페스트에 낼지 말지도 되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김현정 감독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진짜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 길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약간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게 딱 한다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꿈이에요.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하고 싶긴 한데 당장 그걸 이루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일을 하고 또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는 그런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일단은 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일단 아직은 좀 여유를 두고 조금 몸도 추스리고 또 돈도 좀 벌고 좀 릴렉스하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졸업을 했고 또 그런 상태니까 또 보니까는 뭐 지금 되게 좀 건강도 좀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것 같고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김경석 감독님은 이제 뭐 졸업하시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요맘때쯤이면 작업을 아마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저도 졸업한 지는 반년 정도. 반년? 백은혜 감독님도 반년 정도 되신 거죠? 저는 학점이 모자라서 한 학기를 더 다녀가지고. 심지어 아직 되게 이번 졸업한 거예요? 며칠 전에 풋한 코스모스 졸업을 했어요. 열흘도 안 된. 졸업 축하드려요. 제가 저는 이 느낌이구나. 일단 반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는데 제 죄송하네요. 열흘도 안 된 사람한테 지금 뭘 하라고 지금 얘기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말이 안 되는 제가 질문을 한 거네요. 아직은 수습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백은혜 감독님은 한 내년 한 3, 4 정도 돼야지 정신이 돌아오실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진짜 끝으로 두 분 이제 오늘 방송 녹음 참여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게 장비도 이제 생각하신 거하고 다른 장비로 지금 녹음하고 계시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데코.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뭐 작품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기대했었거든요. 이런 뭔가 이렇게 내 거를 내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했었어서 그 점에서 되게 의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되게 기쁩니다. 실망 안 하셨나요? 우리 지금 장비의 수준과 그 진행자들의 그 수준을 보고 실망을 그러면 나 혼자 망가질 줄 알았나? 그렇지. 저는 말을 안 했죠.
예. 아 다행이네요. 실망을 안 했다고 그냥 저 혼자 추측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예. 뭐 김경수 감독님은? 저도 되게 사실 저 혼자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졸업하는 의미로 지나갈 수 있는 작품일 수 있었는데 이런 자리로 인해서 되게 좀 항상 만들면서 생각해왔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일단은 솔직히 되게 좀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왜냐면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방송 녹음도 처음이셨을 텐데 의뢰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대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대본이라는 건 일절 없고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짜고짜 녹음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뭘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막 처음에 좀 긴장하시다가 분위기 파악을 하니까 긴장 안 해도 되는구나.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사회자님 어떻게 좀 마무리 좀 하시죠. 제가 사회자예요, 사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아이, 제가 다 뭐 또 믿고 마음에 없는 흐뭇하게 배고파 죽겠네요. 중간중간 끊는 것 정도 역할을 했네요. 네. 두 분의 작품은 우리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새벽비행 1, 새벽비행 2에서 각각 상영하고 상영 끝나고 나면 감독과의 대화도 또 따로 있을 거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 방송이 아마 영화제 끝나고 나가겠죠? 그러고 보니까 백은혜 감독님은 또 극장에 저를 보겠네요. 예, GV GV 제가 네. 진행하는데. 진행하시죠. 네. 네. 아깝네. 김경수 감독님도 내가 진행을 했는데 내가 그냥 두탕 뛰면 안 되겠죠? 아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두탕 뜨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진짜 오래 했어요. 저희. 예, 또 오래 했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졸지 않고 아니죠. 지치지 않고 제가 졸 뻔. 지치지 않고 네, 해주신 두 분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